네, 3교시입니다. 201페이지 재산의 압류 양가로 1번 재산의 압류 첫 번째 줄 체납 처분의 방법은 협의 체납 처분과 교부 청구, 참가 압류를 나눈다. 세 가지가 있고요. 동그라미 1번 협의의 체납 처분 협의의 체납 처분 동그라미 기억, 개념 압류의 압류 압류하는 건데 체납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서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을 금지하게 하는 게 압류예요. 압류를 한다는 거는 어떤 사람의 재산이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뭐 토지 건물 뭐 이런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거기다 압류를 딱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부동산을 매수를 안 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 매매가 성립이 되려면 물건을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사람한테 압류를 다 정리하고 봅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래가 잘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처분하기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래서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압류 요건 동그라미 A,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압류 대상 재산의 요건 보시면 A, B, C가 있는데요. 납세자의 소유 재산일 것. 당연히 납세자 거여야 되죠. 배우자 거이거나 아니면은 제3자 거이거나 할 수가 없어요. 납세자 본인 거여야만 돼요. 근데 저번 시간에 잠깐 나왔던 사행위 취소 소송 만약 그런 경우라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납세자 본인 것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B 양도가 가능하고 금전적 가치가 있을 것, 즉 이렇게 환가가 용이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환가가. 그다음에 C 압류 금지 재산이 아닐 것. 아까 1교시에서 잠깐 했었던 압류 금지, 절대적 압류 금지, 조건부 압류 금지, 상대적 압류 금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각주 30번에 보겠습니다. 납세자의 기본적 인간생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기본적 인간생활 위해서는 절대로 해서 안 된다는 게 절대적 압류 금지 재산 쭉 해서 동그라미 1번부터 해갖고 1, 2, 3, 4, 14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납세자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 조건부 아니면 상대적 압류 금지 재산에 하는데 이거는 밑에 동그라미 1번에 1, 2, 3번 이렇게 있어요. 좀 보시면 이건 제가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에 그렇게 나열이 돼 있고요.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절대 압류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압류를 조건부족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1번에 절대 압류 금지 재산 중에 6번 족보, 그죠? 족보, 그 밖에 체납자 가정에 필요한 장부나 서류, 그리고 4번 제사나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성, 묘지. 특히 4번 같은 경우에는 하여간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이거를 또 이제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요. 제사나 예배라는 거는 종교, 신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걸 갖다가 그거랑 관련된 걸 압류를 하지 않는 게 맞죠. 맞습니다만은 본인이 어떤 그 납세 의무를 도망가기 위해서 이 문구를, 이 조문을 악용하는 사례가 뭐냐면 예를 들어 제사를 지낸다면 제사에 쓰는 이제 밥그릇, 밥상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제기, 제구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금으로 만들어요. 근데 밥그릇에다가 달무들 몇 개 박아요. 그죠? 그럼 문제가 있겠죠? 네, 그런 거는 통상적인 범위, 예전에는 압류를 못했는데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다 라고 보기 때문에 요즘에는 압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악용한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쭉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각주 30에 동그라미 3번을 보면 급여의 압류 제한. 급여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당장 이제 뭐 실직이 되거나 그러면은 본인의 생계뿐만 아니라 그 본인한테 딸린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압류하는 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고요. 하더라도 총액의 2분의 1을 넘어설 수가 없고요. 금액도 예전에는 150만 원, 지금 180만 원으로 상향이 되긴 했는데 18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가 없어요. 급여가 그 정도 되시는 분은. 급여라는 거는 없으면 바로 이제 목숨이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제한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재산 종류별로 압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압류 효력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여기도 이제 다 용어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제가 이제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재산 종류별 압류 방법. 동산, 유가증권의 압류는 동산이라는 거는 뭐 꽃동산 그게 아니고요. 부동산이 뭐죠? 부동산? 뭐 이런 건물, 집 그런 걸 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산이라는 거는 위법성 용어가 부동산이 아닌 것. 그게 동산이에요, 전가. 그러니까 동산이라는 거는 움직인다는 거,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게 뭐겠어요? 이거 뭐 연필, 무슨 귀금속 그런 거겠죠. 그런 거는 어떻게 압류가 하느냐?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갖고 있는 거. 그죠? 상대방 납세자한테 있는 이런 필기구인데 그 사람 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죠? 소유권 이 사람한테 있지만 갖고 오죠. 그걸 내가 점유한다고 해요. 점유한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부동산, 동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중간에 낀 거 있어요. 중간에 낀 거. 준부동산이라고 부동산에 준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동산 일반적으로 금액이 많이 안 나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움직이잖아요. 고가잖아요. 부동산 안 움직이죠. 동산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고가는 준부동산처럼 부동산에 준해서 대접을 해줘요. 법정에서는. 그래서 등기가 다 있어 이쪽은요. 이걸 준부동산이라고 한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채권의 압류. 채권의 압류는 징세관사가 압류의 뜻을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행한다.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통지를 한다. 좀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체납자의 채무자가 아니고요. 체납자의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오타나는데 보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바꾸세요. 체납자의 채권자예요. 채권자, 채무자가 아니고. 이 사람이 체납을 하고 있어요. 체납. 채무자가 맞네. 채무자가 맞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채무자가 맞네. 근데 이 사람 B가 A한테 매출을 일으켰어요. 매출.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라 결국에 매출을 맞긴 맞는데 물건을 팔았어요. 물건을 주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돈을 줘야 되죠. 물건 떼고, 그죠? 물건 떼고 줘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채권자가 되겠죠. 물건을 줬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 입장은 물건을 값을 줘야 되니까 채무자이죠. 채무자. 근데 공교롭게 지금 B라는 사람이 이 사업자가 체납 중인 거예요. 체납 중. 근데 이 사람이 A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잖아요. 채권, 물건 대금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선 이 사실이 만약에 파악이 된다면, 뭐 파악하는 방법은 간단하긴 하지만 파악이 되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손쉽겠어요? 국가에 이렇게 있으면
A가 B한테 돈을 주면 그걸 갖다 이렇게 국가가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A가 B한테 줄 돈을 A가 바로 직접 이렇게 주는 게 나을까요? 이게 더 나아요, 이게.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국가는 이 A한테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공문을 보내요. 공문을 보내서 B가 체납이 돼 있고 당신 A가 B한테 줄 돈이 있으면 일단 주지 말고 있어라. 그런 요지로 뭔가 편지를 보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 돈을 이쪽 어느 계좌로 붓고 가상 계좌로 넣어라. 이렇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죠? 그럼 국가에서는 더 쉽게 회수가 되니까. 그죠? 그 말이에요. 징세관세의 압류 뜻을 체납자 채무자에게 통지를 한다. 네, 부동산의 압류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뭐 집이나 그런 것들은 등기소에 촉탁을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태어나면은 주민등록등본이 있죠. 가족관계고 그다음에 주민등록등본이 나오는데 물건들, 그러니까 부동산 이런 것들이 태어나면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거기에다가 국가가 압류를 한다는 거예요. 압류를 하는데 그걸 갖다 멋있는 표현으로 등기소에 촉탁한다 그래요. 촉탁. 압류를 의뢰한다. 촉탁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죄난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압류 효력. 압류 효력을 보면은 일반 효력, 개별 효력이 있는데요. 쭉 보시면 첫 번째 처분 금지의 효력. 법률상 사실상 처분을 금한다. 그 다음에 시효 중단, 시효 실행을 중단시키는 아까 얘기했죠. 시효 중단. 그 다음에 선압류, 우선 징수의 효력, 선압류 기간이 우선 변제를 받는다. 이게 뭐냐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표제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표제부가 있고요. 갑부하고 울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보시면 되고 일부 쪽에다가 이제 그 압류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압류에 대한 내용이. 근데 이제 압류를 A라는 은행에서 할 수도 있고 B라는 세무서에서 할 수도 있고 C라는 카드사에서 할 수도 있고 납세자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 문제가 있으면은 은행에 연체가 되고 세금이 밀리고 카드사가 연체되고 이런 추후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압류하게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이 사람은 1월 1일 날하고 2월 1일 날하고 3월 1일 날 했다고 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 무슨 말이 있냐면은